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가정주부이고 직장인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의 주부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학력 고사를 거치고 대학에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리고 졸업 무렵인 IMF 시기에 취업 전선에 나왔다가 얼마 못 가서 바로 잘린 후 약간의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에 결혼으로 인생에 정착한 여자입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모의 소개로 급하게 여기저기 맞선을 봐서 그중 하나를 골라서 연애를 한 후에 시집을 왔거든요. 연애 당시에는 사회 상황이 어려웠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들 실직자가 흔한 시절이었기에 남편 될 사람이 직장이 있는지를 가장 중점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몇 달 후면 직장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통보받고는 다른 직장을 구하러 열심히 다니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던 저의 이모는 자신의 친구 조카가 저랑 비슷한 연배이고 아직 미혼이란 사실이 떠올라서 소개팅을 주선했지요. 일단은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저는 백수인 제 처지가 부끄러워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저 집에서 가사 일을 돕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집에서 논다고 해도 크게 흠이 아니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제가 불량품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그도 그날 썩 기분이 밝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자신의 일자리가 곧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런 자신의 현실을 들으면 분명히 퇴짜를 맞을 거란 생각에 그저 그날 저녁 한 끼 먹는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그 자리에 나왔다고 나중에야 말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첫 만남 이후로 며칠간 그의 전화가 걸려오길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모에게 그의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해서는 그에게 애프터 신청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어떻건 그렇게 해서 우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어요. 집에서는 동생들이 저의 데이트 이야기를 물어댔고 저는 엄마에게 옷을 몇 벌 새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도 제대로 안 풀려가고 있었고 자식들은 줄줄이 아직 결혼 스타트도 안 끊었는데 싶던 차에 제가 이제 곧 시집을 가려나 보다 싶었던 엄마는 곧말 없이 제법 큰 돈을 주면서 옷을 사 입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건 엄마가 굳이 닥달하지 않아도 저도 나름으론 백수라는 저의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기에 그를 놓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더구나 그를 한 번, 두 번 만나보니 제법 마음에 들었고 그는 어느 틈에 광고 회사에 새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회사도 아니었고 월급도 작았지만 일단은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긴 그는 새 직장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렇게 우린 결혼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조촐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며 두 딸을 키웠고 남편은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그마한 광고 사무실을 차려서 독립했습니다. 수입이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직접 뭔가를 성취한다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생활은 크게 힘들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큰 불평 없이 남편과 원만하게 지냈고 그런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사회를 친구들은 당당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조금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자 제가 돌봐줘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결혼 전에 백수로 살던 때와 비슷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허전한 마음이 점점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파트타임 일이라도 해볼까 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지만 어떻건 내 손으로 돈이라도 벌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나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치 공장에서 김치에 담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제가 거의 할머니가 다 된 분들과
김치나 담그고 있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 생활에 활력이 솟았지요. 그리고 거래처에 김치를 납품하는 30초입에 청년 배달기사와 언젠가부터 비밀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 연애를 즐기고 있기도 하고 청년에게도 미리 세심하게 부탁을 해서 향수나 로션 같이 향이 느껴지는 제품은 우리가 만나는 날에는 가급적 삼가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잔업이 있는 날에 김치 창고 안에서 하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고 청년의 아파트로 가서 본격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함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가 사는 집이 저의 집에서 아주 멀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놓였고 그가 혼자 살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새벽이나 아침 일찍 나가고 돌아오기에 남들에게 관심 기울일 틈이 없다는 사실도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20살 차이나 나는 저와 청년을 이상한 눈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자 더욱 마음이 편했고요. 그저 이모나 엄마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 거겠거니 할 터이고 그런 것조차도 관심 받길 만큼 다들 살기 바빠서 헤맨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제 생일에 사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직 남편 앞에서 입어 보인 적조차 없는 그 옷은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닌 젊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입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고 엄마는 옷 하나도 제때 사다 주실 형편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늘 엄마에게 물려 입은 후줄근하고 사이즈도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난 날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른 돼서 돈 벌면 명품 옷부터 마음껏 사 입어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품었고 막상 첫 직장에 취직하고 보니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해야 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명품 옷은 그렇게 몇십 년째 제 마음에만 남아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푸릇한 청년과 비밀 연애를 하면서 옛 시절의 아픈 마음을 다 치료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 남아 제가 벌어서 쓰고 있고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니 까짓것 몇 달 모으면 조금 괜찮은 옷 하나 정도는 이제 사 입을 수 있게 됐지요. 결혼 전에는 주눅든 상태로 남편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젠 제가 당당한 직장인이 되어 남자와 대등하게 연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지난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제 인생은 20살 중반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처럼 백수도 아니고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는 푸근한 마음을 담은 채 다시 맞이하는 20대 시절이 제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놓치라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여자예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먹고 살기에 나쁘지 않고 또 워낙 단골분들이 많아서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건물이 오래됐지만 저희 건물이기도 해서 세낼 필요도 없으니 큰돈 들이지 않고 벌어먹으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위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삶이지만 만족하며 지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이 과일 가게 장사를 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원래 대학교를 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이 요즘 다들 대학은 졸업하는데 너만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며 억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역시나 지금 하는 과일 가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에요. 그래도 캠퍼스 추억도 많이 생겼고 정말 좋은 대학 친구들도 생겨서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대학생 때는 틈날 때마다 과일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조금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던 터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건강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문이나 품질 점검 같은 것만 부모님이 봐주시고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야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워낙 부모님이 친절하게 장사하셔서 단골분들이 항상 과일을 저희 가게에서 구매해 가기도 하고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며 조금씩 선물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 저도 참 그분들에게 정도 많이 들고 보통 저희 부모님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괜히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중에 한 할아버지는 항상 저만 보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을 하시곤 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하게 생겼는지 사실 이런 말을 몇 번 들어봤었고 그때마다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잊지 않고 며느리 하라는 둥, 자기 손주 나이가 몇인데 잘생겼다는 둥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받아 적으라고 막 뭐라 하시더니 자기 손주 번호니까 연락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연락처만 저장하고 얼른 돌려보내고 한숨을 돌렸죠.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마냥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와 그렇게 좋게 헤어졌던 것도 아니라서 아직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간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옛날 감성 풀풀 풍기는 저희 가게와는 맞지 않는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은색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첫눈에 봐도 참 호감이 가게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제 이상형이 앞머리 까고 시원한 이마가 드러난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이었는데 딱 제 이상형에 부합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떨리는 기분이 들었죠. 저 말고 어떤 여자든 그럴 것 같지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기 찾아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오셨냐며 넉살 좋게 말을 걸었고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며느리 삼을 사람 여기서 일한다며 하도 가보라고 매일같이 잔소리하셔서 와봤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저에게 집요하게 손주 만나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났고 속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진작 소개받을 걸 하는 웃긴 생각이 쓱 스쳤어요. 그는 당황하는 것 같은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살짝 웃더니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하다며 예쁘시다고 갑자기 훅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지라 외모 칭찬을 받으니까 얼굴이 확 빨개지는 느낌이 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괜히 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 놀리는 거냐 툴툴댔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그런 뻔뻔함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 참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긴 저 얼굴이면 어떤 여자든 쉽게 넘어갔을 거니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나 싶기도 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자주 사가셨던 과일을 자기도 똑같이 사면서 앞으로 자주 얼굴 보자는 말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뭔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되게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할아버지는 오지 않고 그가 대신 과일을 사러 자주 오더라고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어요. 게다가 처음에 바람둥이 같은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진중한 성격인 그가 멋졌고 심지어 직업까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계속 가는 느낌이었죠. 그도 처음에는 저에게 장난만 치려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를 잘 챙겨주고 연락처도 주고받은 뒤 사적인 연락도 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썸을 타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도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정말 그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마치 대학생 같은 이미지로 나타난 그는 오늘 바다 보러 가지 않겠냐고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드라이브 분위기를 한껏 내며 대천으로 놀러 갔고 조개구이를 먹으며 술도 한잔하고 벌개진 얼굴로 손을 잡고 밤바다를 걷기도 했죠. 잘생긴 그의 옆모습을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부끄러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우리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다가 문득 그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있으니 너무 좋다고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지 않냐며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 물었어요. 저는 그때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장난스럽게 할아버지가 참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지 않냐 말했죠. 그는 웃으면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전 그 순간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은 로맨틱함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대신 대전에 숙소를 잡아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술도 마셨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우리 둘의 숨결과 희열의 찬소리만 가득했고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사랑을 했죠. 그러면서도 진짜 할아버지가 삼신할머니처럼 우리를 이어준 것 같은 느낌에 행복감이 가득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는 너무나 풋풋하면서도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가게를 올 때마다 손주 놈이 힘들게 하면 말하라며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시기도 해서 참 행복한 요즘이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말연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는 그 분위기는 언제 겪어도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 막 20살이 된 제 곁에는 사귄 지 300일이 다 되어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300일이기에 오늘은 저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합격 발표가 난 뒤 시작한 첫 알바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1월 1일 20대의 첫날을 맞이하고 사회초년생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알바는 다름 아닌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늘 카페에 앉아서 고객의 입장이었을 때는 몰랐지만 카페의 주방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동시에 만들어지다 보니 헷갈리기는 물론이거니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알고 있던 메뉴도 까먹고 심지어는 간단한 레시피도 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도대체 이 머리로 수능은 어떻게 봤는지 의문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저와 함께 알바를 시작한 20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처음 나와서 시작한 첫 알바에서 만난 입사 동기였기에 우리는 빠르게 정이 들었고 2월 즈음이 되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취방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화여대인 제 학교 바로 앞 연세대학교에 다닌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알바를 하고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등 둘도 없는 친구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페 일을 하는 제 일머리는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컵만 3번 이상 깨먹고 케이크를 꺼내다가 없는 등 온갖 칠칠 맞은 짓을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그 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료의 실수에 짜증이 날 법도 함에도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고는 했습니다. 옅은 한숨을 내쉬며 또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 말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은 각종 발렌타인데이 특별 음료들과 제품들이 불티나듯 팔리는 날로 제가 알바를 시작한 이래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까지도 출근해 저희의 일을 도우셨을 정도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칠칠 맞았던 저는 발렌타인데이 음료를 2개 빼먹고 다른 음료를 만들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음료를 주문했던 손님은 함께 온 여자친구에게 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과하던 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잘못한 것은 저였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 일머리는 왜 이렇게 늘지도 않는 건지, 머리가 정말 나쁜 건지 스스로 의심이 되며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그냥 대충대충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자 고객님은 뜨거운 초콜릿 음료를 들고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고개를 들자마자 불안하게 흔들리던 음료가 제 위로 끼얹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뒤집었을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굳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장면이 제게만 슬로모션으로 펼쳐졌던 것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쏟아지는 음료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힘이 저를 끌어당기더니 저는 어느새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저를 안고 있던 단단한 팔을 인식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지른 커다란 비명소리였습니다. 비명소리는 다름이 아닌 같이 알바를 하고 있던 언니가 지른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덜덜 떨리는 친구의 어깨였고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도 김이 식지 않은 채로 그의 팔뚝을 적시고 있는 음료수였습니다. 진상 손님이 제게 음료를 쏟아버리는 순간 저를 감싸고 대신 맞아준 것이었죠. 친구는 뜨거움에 덜덜 떨면서도 저를 보고 괜찮냐는 말만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상냥하게 물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제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이던 저를 가볍게 쓰다듬은 그는 뜨거운 음료를 닦지도 않은 채로 단호하게 나가라며 손님을 쫓아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를 끌고 탈의실로 들어가 차가운 얼음으로 그의 환부를 시켰습니다. 여전히 못생기게 눈물을 뚝뚝 흘리던 채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제가 뭐가 이쁘다고 계속 괜찮은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붉게 달아올라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그의 어깨를 보며 괜히 속상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눈물을 닦아내던 저를 본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바보 같은 모습에 저는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지르던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의실에 단둘이 있었고 그리고 시킨다는 명목으로 벗어버린 상의와 환부보다도 붉게 달아오른 그 친구의 모습이 새삼 인식되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얼굴에서 뛰는 것 같았죠. 잔뜩 달아올라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본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이상야릇한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함께 일하던 알바 언니가 탈의실로 들어오고서 종료되었습니다.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알바를 마쳤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저와 그는 각자의 자취방으로 향하지 않고 오래도록 걸으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나의 자취방에서 서로를 안고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취방에서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이 어느덧 300일이 되었네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알바를 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칠칠 맞고 제 남자친구는 늘 그런 저를 보살펴줍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저희는 처음 사귀었던 그날처럼 서로를 가장 많이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이신가요? 연인과의 달달한 크리스마스, 가족들과의 따뜻한 크리스마스이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한 해의 마지막 연휴를 보내시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28살 지방대학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전 지방대학을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당시 1,500만 원을 모아 졸업을 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반인 4학년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바닷가에서 장사를 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는 지인에게 바닷가에서 함께 장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 동생과 같은 또래인 친구와 함께 대천 바닷가에서 2달 동안 민박을 잡아서 낮에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밤에는 오징어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깨량 한복을 사서 준비를 하고 독특하게 장사를 할 생각으로 밀짚 모자를 쓰고 모래사장을 거닐며 아이스크림 외치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이스크림 구루마를 밀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일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개당 1,0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나 같으면 더우니까 사 먹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 많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노는데 여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징어를 사다가 한 마리당 3,000원에 팔았습니다. 한 마리에 1,000원에 사다가 3,000원에 파는 고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오징어 파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많은 사람이 밤에 군데군데 모여서 술을 먹고 안주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징어를 팔려고 술을 먹고 있는 무리에 가서 오징어를 드시라고 하면서 춤까지 추면서 오징어 강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발에 그리고 춤발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는 오징어를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내는 중 바로 저의 옆방에 서울에서 놀러온 여자 3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랑 같이 있는 2 남자는 저 여자들을 꼬셔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장사를 하러 왔으니 장사나 하자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2 남자는 그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벌써 놀러 가자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돈을 벌고 싶었는데 다들 놀러 가자고 해서 장사를 접고 대천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놀러 갔어요. 우리는 맛있는 라면과 버너를 가지고 가서 그 섬에서 맛있게 끓여 먹기 위해 준비해 갔죠. 배를 타고 30분 동안 들어가니 멋진 섬이 나왔어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들 좋지 않을까요? 전 기분이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섬에 와서 보니 공기도 좋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여자 한 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1시간 동안 이어가니 그녀가 하는 말이 오빠 진짜 말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하니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그녀에게 자신감 있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배에서 그녀와 끝말잇기를 해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를 했어요. 제가 말발도 좋지만 끝말잇기도 잘해서 그녀에게 승리를 했어요. 제 소원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한 번도 안 해본 키스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를 만난 지 4시간 만에 얻은 성과였어요.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녀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밤에 그녀와 첫 입맞춤을 했어요. 이빨이 부딪히는 어설픈 입맞춤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이 쌓여 추억이 되었네요. 그녀는 3박 4일 동안 놀러온 시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전화를 하면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전 바닷가에 2달 동안 장사를 해야 하니 전화를 해서 내가 다음 주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녀는 절 만나기 위해 일주일 지난 후 또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왔어요. 맛있는 반찬을 싸서 가지고 왔고 그날도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소주 한 병으로 둘이 나눠 먹고 제가 민박하고 있는 방에 와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아름다운 첫 결실을 맺었어요. 뜨겁고 설레고 가슴 뛰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키스도 일주일 전에 처음이었고 그녀와 사랑도 처음이라고 말을 하니 그녀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번씩 진짜 처음이냐고 물었거든요. 전 이 여자와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 짜릿한 맛이 너무 좋아서 그녀와 날마다 밤마다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근교에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가 차 안에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좁은 차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이 존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아마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놀러 오면 장사를 하기보다는 그녀와 바닷가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아 물에 들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함께 물에 빠뜨리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은 그녀와 사랑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에서 한참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데 그녀는 하다가 갑자기 모기가 너무 많다고 너무 물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사랑을 나누다 말고 그냥 바닷가로 나오게 된 사연도 있어요. 전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어디든지 불문하고 만나면 서로 입맞춤을 하고 사랑에 빠지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오는 여자였어요. 전 그녀가 사는 곳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녀는 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어요. 남자가 원래는 찾아가야 하는데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는 착한 여자였어요. 그렇게 날 너무 좋아하다 보니 조금의 매력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전 그녀를 엄마에게 소개해 주었고 엄마는 그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녀 허리에 파란 몽고 반점이 있어서 꼭 아픈 환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저의 집에서 정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놀러 온 엄마가 그녀를 본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짧고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녀를 만나 시간이 왜 그리 빨리도 지나갔는지 장사를 마치고 제가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제가 있는 자취방으로도 놀러와서 저랑 같이 며칠씩 놀다가 가곤 했어요. 제가 그녀가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저를 위해 그동안 몸단장하고 있는 그녀를 마음껏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랑은 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놀이 같았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오는 수고도 아낌없이 하는 여자였어요. 전 과연 이 여자와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2%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녀와 만나서 사랑놀이하는 것은 정말로 좋으나 진심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런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녀가 사치를 하고 옷을 쫙 빼입고 저에게 놀러 왔어요. 전 사치하는 여자, 담배 피는 여자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속상해서 전화를 며칠 하지 않았더니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변했다고 하면서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 뜻대로 했어요. 그녀와 헤어진 이후 정말 나이가 먹도록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는 너무 그립네요. 다시는 이런 여자 못 만나겠지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니 참 쑥스럽네요. 저는 38살 개발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인지 저도 제가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친구들도 팔불출이라고 놀려대지만 제가 늦게나마 제 인생의 사랑을 찾은 것이 너무도 기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유튜브에 제가 주인공인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집 앞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술집이 있어 퇴근 후 종종 들르곤 하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장님과도 꽤 친분이 있어서 농담도 하고 좋은 술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는데 올해 초에 여성분이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쁘긴 해도 직원을 뽑아서 골치 아프고 싶지 않다던 사장님이었는데
무슨 연유로 뽑았는지 물어보니까 친구라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렸을 때 요리를 같이 하던 친구라 같이 일해보기로 했다고 잘 부탁한다면서 얘기하시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조그맣고 단발머리에 앳된 얼굴이어서 사실 저보다 10살은 어릴 줄 알았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붙여주시고 리액션도 좋으셔서 더 자주 방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야근도 잦아지고 너무 늦게 끝나니 한 달 정도 방문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방문했다면서 서비스라고 특제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영업도 마감할 시간이겠다 사장님이랑 저랑 그 친구랑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친해졌습니다. 정말 밝고 부침성이 너무 좋아서 말주변이 없는 저인데도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린 나이에 외국에 일하러 나가서 남자를 만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술 중독도 있고 바람기에 힘든 시간을 보낸 듯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밝은 사람을 왜 남편은 힘들게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정하고 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그녀의 말에 사장님이 웃으면서 우리 형님이네 하면서 장난삼아 저를 밀어주더라고요. 사실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모도 이상형이고 밝은 성격도 좋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웃으면서 유쾌하게 넘어가는 듯 하더니 그녀가 당차게 그럼 오빠 저 내일 쉬는데 저녁 사달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워낙 바쁜 직업 특성상 여유롭지 않은 연애들을 해왔었고 저도 재작년에 결혼을 결심한 친구와 틀어지면서 한동안 여자를 못 만났거든요. 사실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외롭고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볼 새도 없이 일에 열중해서 살았었는데 오래간만에 봄바람을 마음에서도 느껴봤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시종 일관 웃으면서 제 지루한 이야기도 재밌다는 듯이 웃어주는 그녀에게 저는 이미 마음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연락하는 빈도수가 늘어가고 만나는 날들도 잦아졌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커플이라도 된 것 마냥 대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되니까 이제는 만남에 대해 좀 더 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여름밤 별이 잘 보이는 카페에서 저는 그녀에게 이제는 연애라고 말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좋은 곳 좋은 음식만 보면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은 늘어갔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녀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해서 늦은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캠핑을 가보고 싶다는 그녀의 의견에 따라 멋진 글램핑장도 찾아서 예약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이 나이에 여자와 1박 2일로 여행 가는 것이 처음도 아닌데 들떠서 참 많이 알아보고 했네요. 숙소 근처에 트레킹 코스를 함께 걷는데 긍정적인 그녀의 분위기에 또 압도되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기차는 기색 하나 없이 준비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서툰 제 솜씨의 기운도 북돋아준 그녀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고 와인이 한두 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너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좋고 언제나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다고요. 오늘 산을 걸으면서 힘들지만 계속 오르려고 했던 모습에서 또 새삼 반하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너만 좋다면 나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녀는 한참 고민하더니 이혼 경력이 있는 자신이라도 괜찮겠냐면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외국으로 일하러 갔다 온 여자에 대한 편견들도 상당한데
편지에서 외국인이랑 결혼까지 한 자신을 믿고 같이 가줄 수 있겠냐면서 눈물을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으니 너만 좋다면 나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런 저를 그녀도 믿고 받아주었습니다. 사계절은 지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그녀에게 내년 봄이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꽃피는 날이 왔을 때도 이 마음 이대로라면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게나마 밤을 처음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뒤라 그런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넘치는 매력에 지칠 줄 모르는 밤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전 여자친구와는 5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파국을 맞이했는데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을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신선하고 매일이 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른스러운 그녀에게 저는 오늘도 부족한 제 자신을 배우고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삭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재미없고 무채색이던 저의 일상에 색깔이 입혀지는 기분입니다. 팔불출 같은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왔으니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기운이 있기 바랍니다.